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쉽고 안타까운,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가난한 가장 아들. 어느덧 제 나이가 늙은 노모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리 흘러도 어찌 제 기억 속엔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 부유한 가정에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잠시 누렸습니다. 그 시절 유치원도 다녀보고 사립국민학교도 다녔습니다. 나름 뽀얀 피부에 이쁘게 생겼다며 친척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신이 그런 저를 질투하였는지 국민학교 4학년 어느 날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저는 어리둥절하며 한 귀퉁이에 서 있는데 친척 어른께서 아버지가 깊이 잠드셨다면서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 대청엔 아버지 사진과 담배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와서 다들 아버지가 내게 빚을 졌다고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빚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는 아버지 회사를 정리해 모두 갚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다니던 큰형은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더 큰 공장으로 이전하시려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서 명동의 한복판에 큰 구두가게를 열었지만 문은 닫혀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 한 해 집안은 기울었고 엄마는 구멍가게를 시작하며 근근히 집안을 꾸려가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눈 밑에 점이 있었고 두 번째 발가락은 길게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 아버지를 잡아먹은 놈이라며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무당의 말에 어머니는 결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그 무당이 아버지 잡아먹은 놈이라는 말은 6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저 깊숙이 박힌 채 빠지지 않은 비수처럼 평생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엄마는 얼굴의 점은 어렵지 않게 뺐지만 발가락까진 겁에 질린 저의 얼굴을 보시고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병원 앞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잡아먹어서 구술해야 한다며 온갖 꽹가리 소리, 북소리, 무당의 현란한 칼춤 한가운데 저를 서 있게 했습니다. 무섭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저는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 취직하고 결혼을 해 자리가 잡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로 얼룩진 제 삶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직장도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게 되었고 카드 3장으로 시작한 사업은 IMF와 함께 빚만 얻은 채 아내와 저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함께 처갓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없다 보니 주머니가 늘 비어 있었고 제 아이들에게는 조카들 옷가지와 신발을 얻어 신겨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형제들보다 키가 큰 아내까지도 누나들 옷을 얻어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진 게 없다는 죗값을 덩달아지고자 명절 때나 생신 때나 제 아내는 주방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또 아내는
아이들이 조카들과 있다가 혹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에 감추어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 제 아내와 아이들을 볼 때면 한없이 무력감과 자괴감에 한없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동전 하나를 못 주다 보니 아이들은 회수권을 군것질거리로 바꾸어 먹고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국을 끓이는데 파 좀 넣어달라 했더니 밥값이 없어 못 샀다고 하면서 아내는 오히려 더 미안해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는데 두 아이가 어릴 때 BCG 접종할 돈이 없어 도장이 아닌 주사를 맞았고 예방접종을 못해 수두에 걸려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급식비를 못 내 시간마다 교무실로 불려가 매를 맞았다고 했고 그 흔한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패딩 하나를 사주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 조카들 걸 얻어 입혔고 짝퉁을 인터넷에서 사 입히면 며칠 지나 아이는 옷장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래도 제 서방이 자괴감에 빠질까 힘든 사정을 말도 못하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부터 하루에 3,000개씩 전선을 테이블 감는 고된 일을 했고 급기야 처갓집을 개조해 가게를 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일을 하고도 친정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선을 가득 채운 손수레를 끌고 오는 아내가 집 근처까지 오길 기다렸다가 비로소 나가서 끌어주었고 전단지를 붙이러 가면 창피해 배가 아프다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하다 못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고 할 용기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엔 가게를 접고 공장 2교대 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괴감과 실망감에 매일 술에만 의지한 채 폐인처럼 그저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길 빌며 지냈습니다. 위층에 사는 처갓집 식구들 목소리가 들리면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안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월급만 기다려야 했고 그 돈을 받으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입술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뿐이었습니다. 본가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이리저리 부탁하여 취업도 해봤지만 매번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아이들을 특목고에 보내려 해도 대학을 보내려 해도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저 아내의 결정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딸들에게 아버지가 힘드니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대학교 가서 뭐 하냐고, 돈 벌어 아버지 도와야지 하는 말을 하셨고 아내는 이내 목맨 소리로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자식 가르치라고. 저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 말을 꺼내야 하는 상처 입은 제 아내의 마음에 더 큰 자괴감이 다가왔습니다. 큰형 자식이어도 저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도움은 못 주실 망정 내 아이들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집도 땅도 장남인 형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못 보낼 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여 다칠까 바닥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로 키운 내 딸들인데, 그런 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한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매 순간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저는 아버지를 잡아먹은 놈이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놈, 되는 일이 없는 놈, 행복해서도 안 되는 그저 저주받은 그런 놈이었습니다. 하물며 엄마에게도 그냥 가난한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알아서 잘 커주었습니다. 혼자 알아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동생 등록금을 준비해주고, 동생은 언니 용돈을 마련해주며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짐을 짊어진 채로. 두 딸과 아내는 항상 제게 힘을 주고 믿어주며 가정을 살펴주었습니다. 그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면 또 우냐고 흉보지만, 저는 큰 소리로 울며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 여자의 사랑과 믿음으로 뒤늦게 평범한 가정이 되었고, 아내가 믿어준 대로 디자인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직장인으로서 월급이란 것을 받아 가족에게 한 끼의 식사를 멋들어지게 쏘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빠 멋지다, 최고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내는 당신은 죽어도 내 노예니까 마음대로 다치지도 죽지도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마을 갑부가 자식들이 매일 싸우고 헐뜯는 모습을 보며 근심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산골에 자그마한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갑부는 어두워질 즈음 산골 깊숙한 곳까지 가보니 흐릿한 불빛이 보였고, 밖에서 들어보니 그 식구들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서로 한 숟가락 더 먹으라고 덜어주며 웃고, 찢어진 속옷을 꿰매며 바늘 넣은 곳이 찢어진다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